네, 안녕하십니까. 모토다이렉터 장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권PD입니다. 네, 요번에 네. 23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기름값이 오른대요. 휘발유가. 네. 카니발 휘발유를 샀잖아요. 네. 아 근데 원래 살 네. 때는 그렇게 크게 이득 본다고 생각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가솔린 가격이 아니 가솔린이 떨어진 게 아니라 디젤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제가 네네네. 덕을 봤는데 왜 덕을 봤다고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디젤 값이 오르니까 덕을 봤다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제 가솔린 샀으니까 디젤이 더 올랐으면 좋겠다. 그럼 기분이 좋을 것 같대. 디젤은 이렇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가 가솔린 산 거에 대해서 좀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디젤 탄 사람들 엿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내가 기름값도, 저 뭐야 어쨌든 연비 안 나오니까 그러라도 해야지. 기름값도 올라서 열받는데. 디젤 탄 데죠.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러더라고. 저도 차가 한 6대인데 아 차가 6대세요? 6대 디젤이 한 대예요. 네. 근데 그것만 타고 다녀요. 아 그러시는구나. 일단은 그거는 됐고. 네네. 그래서 근데 요번에 유류세가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그것도 휘발유만 37%에서 25%로 인하가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휘발유가 한 100원 정도 오르는데 오늘 보니까는 경유가 한 1,650원? 네. 1,650원이고 휘발유가 한 1,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150원 차이 나더라고요. 100원 정도 오르면 1,6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 50원밖에 차이 안 나네. 그러면은 이제 가솔린은 어떻게 또 끌고 다니냐고. 5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러면 디젤을 타고 다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미 가솔린이 좋은 걸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맞아요. 그렇잖아요. 카니발 가솔린 끌고 다니는데 네네. 디젤 그걸 어떻게 끌고 다녀. 그래서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현대에서 펠리세이드 그것도 하이브리드를 네. 그러면 디젤을 탈 필요가 없잖아요. 가솔린의 장점 안락하고 조용하고 승차감 좋고 승차감 좋죠. 거기다가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 이게 연비가 또 좋아진단 말이야. 디젤을 갈 이유가 없어진 거지 이제.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이제 펠리세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언제쯤 나올 거고 또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어떤 엔진이 달릴 거고 과연 이게 좋은 선택일까에 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차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사원입니다. 6대나 보유하고 계시다. 6대인데요. 다 이제 저렴한 차들이라서. 그러세요? 네네. 이번에 이제 펠리세이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차량이 나올 거고 뭐 금액대가 얼마나 나올 거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펠리세이드가 기존에도 워낙 판매량이나 뭐 선호도가 워낙 높은 차량들이고 또 이제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근데 이제 유종이 내연기관이 주로 된 모델들인데 지금 하이브리드가 이제 나온다는 소식에 이제 많은 고객님들이 기다리고 있죠.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저희 쪽에 이제 대기 걸어놓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요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펠리세이드랑 또 틀려 느낌이. 그렇죠. 남자다워졌어 굉장히. 그렇죠. 이 그릴이 네모나게 이렇게 쭉 뻗쳐져 있고 라이트도 그렇고 굉장히 멋있어지기 때문에 지금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러면 출시일은 이게 언제 정도 될까요? 이게 출시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지금 일정은 나온 게 없고 이제 사실상 이제 제일 많이 뭐 아시겠지만 뭐 유튜브든 아니면 뭐 판매사 딜러분들이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보통 23년 이제 내년 뭐 1월 1일부터 이제 테스트카가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테스트가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오는 게 아마 정확하게는 내년에 테스트가 되면 보통 한 1년 정도 봅니다. 1년 정도 보고 테스트가 되고 나서 1년 전후 정도 보시면 되는데 뭐 상세 일정은 앞으로 조금 지나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거의 23년 말 정도에나 아니 여름부터 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내년 넘어가지 않겠네요. 내년 그거는 이제 뭐 내년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정확한 건 모르니까 23년, 24년 전후로 해서 아마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게 이게 뭐 페이스리프트인지 이제 풀체인지인지 요거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일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해진 게 없지만 뭐 1년 전후 뭐 그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
모델은 이제 현행 모델이 이제 LX2인데 네.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 네. 이제 그 코드가 네. 이제 LX2에서 이제 LX3로 진행이 돼요. 뒤에 숫자만 바뀌는 네네, 걸로. 숫자만 바뀌는 게 이제 페이스 네. 리프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앞에 LX라는 그 코드명이 바뀌게 되면 네. 풀체인지가 되는 네. 거죠. 이제 페이스리프트 수준 살짝 조금 뭔가 예. 손보고 하이브리드로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엔진 그래서 바꾸고. 크게 변형된 건 없고 아마 네네. 내부가 조금 변형이 되거나 뭐 엔진이나 그런 트레인 쪽에 변형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럼 뭐 디자인 지금 뭐 따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하는 것도 아직 나오진 않았고. 디자인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네네. 그럼 뭐 이제 요즘에 그 추세를 보게 되면은 네. 요즘 뭐 크롬을 예전에는 올드에서 안 썼는데 네. 요즘에는 크롬을 많이 쓰는 추세로 좀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도 나오지 않을까 싶긴 네네. 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그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네. 어떤 걸로 나올지 참 궁금한데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1.6 하이브리드가 나올 거다라고 해서 좀 걱정을 했어서 그런 얘기가 들렸었어요. 예, 예. 소렌토가 1.6 터보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1,700km짜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2,000km가 넘어가. 넘어가, 네, 네. 네, 넘어가서 와, 그걸로 도저히 안 될 텐데. 왜냐면 소렌토 같은 경우도 1,700km가 넘는데 좀 힘이 좀 힘이 딸다. 딸리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카니발 같은 경우도 이제 2.5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나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기존의 투싼이나 스포티지, 소렌토 이런 하이브리드 계열에서는 네. 다 1.6을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스포티지나 소렌토 이런 차종들은 중량이 이제 1600에서 1700 그 정도가 돼요. 네. 근데 1.6을 쓰는데도 이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로 만족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요거보다 한 200kg 정도가 무거운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로 출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엔진을 탑재를 한다면 이게 과연 판매가 될 것인가? 네네. 당연히 현대 쪽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2.5로 이렇게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거의 이거는 뭐 확정이죠. 거의 확정이죠, 그죠? 그렇게 안 네. 되면 팔 수가 없어요. 네네네. 네. 왜냐면 무게가 200kg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잘 안 팔릴 거다. 그때 3.5 가솔린을 선택을 잘한 거다. 이렇게 그 영업사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5로 나온다는 거야, 카니발이. 펠리세이드도 보면 거의 한 카니발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카니발보다 좀 가볍긴 하지만 근데 이제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거의 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제 출력이나 그런 건 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기존 출력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출력이 뭐 얼마고 어떤 출력이 얼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합산 최고 출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네. 뭐 이제 전기랑 이제 네. 가솔린이랑 합산해가지고 최고 출력은 얼마이고 이런 네. 부분에서 보면은 네. 지금 현재 이제 예상되는 네. 대략적인 사항으로는 이제 한 300마력 정도 네. 합산 최고 출력 300마력 정도 나오는 걸로 네. 이제 나올 예정이고 300마력이면 와. 엄청 높은 거죠. 예. 끝내주네요. 그렇죠. 네. 차량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가 되면 네. 당연히 좀 시원시원하게 네네. 그런 출력이 있을 거고 네네. 또 이제 연비도 되게 중요한데 네. 이제 한 15km 네. 리터당 그 정도 15kg 정도.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펠리세이드가 이제 각이지고 차량이 무겁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공기 저항 같은 걸 잘 못 받아요. 그래서 공기 역학적 디자인 모델은 아니에요, 사실. 네네. 근데 이제 목표 연비가 15리터 정도, 15km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하이브리드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고서 그러신 것 같아. 좀 힘도 좀 약하고 막 이런 힘도 좀 약하고 가장 중요했던 게 뭐 AS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요것도 있었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예전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질감이 있었어요. 변- 가솔린에서 전기로 갈 때, 전기에서 가솔린으로 이렇게 바뀔 때 그 충격이 점점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고 막 울컥울컥 거리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예. 이제 거의 그냥 일본 차보다 더 좋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예, 굳이 일본 차를 갈 이유가 있냐, 하이브리드를. 네네. 지금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직원도 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우리나라 차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네.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이브리드를 꺼려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고민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나 같아도 가솔린 탈 거면 하이브리드 가야죠. 가솔린 갈 이유는 별로 없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팰리세이드의 경쟁 모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팰리세이드 정도 사이즈의 대형 SUV에 하이브리드 탑재한 모델들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네. 많지는 않지만 이제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나오지만 이제 가장 좀 이제 외국차랑 좀 비교를 하자면 현행 모델 중에서 이제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엔진이 또 2.5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팰리세이드가 2.5로 출시가 된다면 네네네.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랑 네. 이제 거의 비슷한 이제 느낌으로 출시가 될 텐데 네. 성능이나 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라서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메리트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팰리세이드가 더 저렴하게 나올 훨씬 거니까. 저렴할 것 같아요. 지금 팰리세이드가 보통 한 얼마 정도에 나가죠? 가솔린. 가솔린 같은 경우는 뭐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 뭐 4천에서 뭐 5천 보시면 돼요. 4천에서 5천 보면 되고, 그럼 요거는 한 6, 700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보통 하이브리드가 한 500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2.5면 조금 더 비쌀 것 같아. 6천은 안 넘어갈 거고, 그렇죠? 시에나는 이제 기본 가격 6,400인데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출시됐을 때 시에나보다는 한 500만 원 정도는 더 저렴할 것으로 예상돼요. 500만 원 정도는 좀 저렴할 거고. 시에나도 봤는데 상당히 차가 괜찮더라고요. 뒤에 이제 독립 시트로 돼 있어가지고 뒤에 짐 실기도 좋고. 그러면 이제 뭐 시에나 정도로 한번 그 경제 차종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시에나 경쟁 차종으로 볼 수 있지만 아마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팰리세이드 기존의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에 시에나를 이용해본 사람보다 안 해본 사람이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소식 또한 이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매개체에서 공개된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판매량은 당연히 팰리세이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팰리세이드는 일단은 하이브리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승용차에서 하이브리드 나오는 거나 SUV에서 하이브리드 나오는 거랑 용도가 사실 좀 틀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이제 승용차에서 하이브리드 찾는 분들은 일단은 연비를 보시고 편안한 승차감. 그렇죠. 그 정도, 그리고 뒤에 잠깐 누구 탔을 때 편안함, 그 정도를 보시고 이제 요거는 약간 대형 SUV 쪽에서 하이브리드잖아요. 요거는 사실상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가족끼리 어디를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누구를 좀 많이 태우고 뭐 캠핑을 가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캠핑도 많이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리드의 이제 효율성을 따지자면 팰리세이드는 당연히 조금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에요. 저 같아도 팰리세이드가 하이브리드 출시되면 진짜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그 팰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로 나온 거 진짜 뭐 신의 한 수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 소렌토는 1.6이라서 조금 뭔가 부족해, 찝찝해요, 왠지. 차는 너무 좋은데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 조금 뭔가 부족하다. 근데 2.5면 뭐 아예 스트레스가 아예 없을 것 같은데요. 300마력의 연비도 너무 좋고. 스트레스 받을 게 아무것도 없죠, 사실. 이게 300마력이라고 해서 이게 이게 뭐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가늠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게 사실상 50마력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22, 50마력에서 50마력 정도 상승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출력 면에서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뭐 답답하지 않고 또 연비도 만약에 좋고, 연비도 너무 좋고, 또 가격이 만약에 괜찮다면은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격은 많이 오르겠죠? 많이 오르긴 할 텐데, 왜냐면 요즘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기 때문에 차량가도 올라야 되는 게 맞아요. 짜장면 값도 다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오르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것을 시장을 본다면 당연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어떻게 나올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그 자료 그거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